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화 장가 못 간 노총각. 어느 산골 마을에 늙은 아버지와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살고 있었다. 전답은커녕 상추 한 포기 꼽을 땅 없는 두 부자가 매일 하는 일은 남의 품을 팔러 가거나 나무를 해와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늙은 아버지는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살림살이가 양식, 항아리 밑바닥이나 긁어대는 처지라서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처녀라도 중신을 놓아 혼례를 올릴 처지도 못 되었다. 또 혼례식을 치를 아치면 우선 중매쟁이에게 돈냥이라도 덥석 쥐어주고 알맞은 배필을 골라 중신하라 부탁을 해야 했고 막말로까지껏 마당에 덕석 펴놓고 신랑 신부 단둘이 앉아 맹물 떠놓고 서로 백년해로를 기약하며 맞절만 하면 된다고는 해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혼사일인데 남보란 듯이 감나가는 금은 폐물에 반듯한 신접살림, 어려운 사돈 선물, 돼지 잡고 걸개 음식 장만에 차린 거창한 혼례식은 주제넘게 꿈에도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조촐하게 치른다 해도 최소한 신용은 내야 할 터였기에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런 체면칠의 모든 것을 딱 잡았대 생략하고 정말 맹물만 떠놓고 10번이라도 식이라도 올렸으면 좋으련만 우선 상대가 없었다. 남의 집 품팔이나 해먹으며 진종일 어깨에 나무지게나 지고 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라 영영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늘 늙은 아버지의 가슴 한 중통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쑤시는 듯 아리듯 아파왔다. 지난 설을 쇠고는 나이가 1살 더 먹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는 속에서 내심하지 못할 부하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자식 낳아 길러 배필이라도 만나 사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며느리 손자보기는커녕 이러다간 영영 그만일 듯만 싶었다.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절로 터져 오르는 것이었다. 새봄이 와서 들마다 산마다 파릇파릇 새싹 돋아나고 색색 고운 꽃이 우수수 피어나는가 싶더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지었다. 제비 부부가 오순도순 흙을 물어다 부산하게 집을 짓고 알을 품는 모양을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더욱 슬픔이 몰려드는 것이었다. 저런 미물인 제비도 암수가 만나 서로 쌍쌍이 즐겁게 오순도순 살아가는데 나는 자식을 낳았어도 제 짝을 만나게 하지 못했으니 언제 염라대왕 보낸 저승사자 찾아와 죽을 지모를 이 늙어가는 애비의 마음 천근만근이로구나. 늙은 아버지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절로 터지는 한숨을 푸 하고 길게 내쉬었다. 그런데 보니 아들은 아침나절 나무 한 짐을 해와 마당 귀퉁이에 작대기로 받쳐놓고는 세상 모르고 마루에서 네 활개를 펴고 드르렁 코까지 골며 낮잠을 퍼질러 자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는 30여 년 전 어느 눈 많이 내린 겨울날 아들을 낳던 때를 떠올렸다. 무릎까지 빠지게 눈이 내려 산계곡에서 눈에 묻혀 파득거리는 산토끼며 꿩을 통째로 그냥 주워올 수 있었던 날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의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니 새로 태어난 아들이 식복은 있겠거니 싶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다. 밤마다 새벽마다 북두칠성님을 바라보고 아들 하나 점지해 줄 것을 바라고 봐라. 태어난 아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아들을 얻고 보니 이제 이름을 지어야 했다. 칠성님에게 바라건대 순한 환한 나찰난 왕난
귀난 가세난 원정난을 벗어난 칠복을 누린다는 칠복이라는 이름은 못난 부모 만나 태어난 데다가 막말로 미음죽도 3세 때 쑤어 먹기 어려운 어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이런 산골 오두막살이. 비루한 살림살이는 턱도 없을 노릇이었고 인간사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누리는 오복이라는 것도 이런 무지렁이 운명으로는 과욕인지라. 오복이라는 이름도 거리가 멀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제 분수 맞게 바라는 삼복이나 누리고 살았으면 싶었는데 얼핏 생각해보니 삼복이란 이름이 기중 가장 잘 어울릴성 싶었다. 삼복이라 함은 그 첫째가 줄인 배나 채우고 살아갈 복을 말하는 것으로 제복에 해당되었고 그 둘째는 사내로 태어났으니 짝을 만나 부부가 백년해로 할 것을 바라는 처복에 해당되었고 그 마지막이 부부가 자식을 많이 낳아 잘 길러 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자식복에 해당되었다. 조신 집안의 17대 손 조삼복이라. 삼복이 어이 좋아보네 그랴. 그러고 보면 나도 무지렁이로 태어나 문자는 못 개쳤어도 머리는 좀 괜찮아잉. 나도 정승판서 대감집에 태어났으면 장원 급제감 아니겠냐. 암튼 조삼복이 아주 좋아보네. 아들아, 이 애비가 명하노니 너를 이제부터 삼복이라 이름하느니라. 아들 이름을 꿰나 제 힘으로는 고심하여 지었던 아버지는 속으로 자화자찬까지 했고 그 즉시 아들 이름은 삼복이라 정해졌다. 그러나 몇 해 지나 흉년 만나 병까지 얻은 어미 잃고 홀로 기르면서 보니 삼복은커녕 맨날 여기저기 구석지에 퍼질러 쑤셔박혀 5, 6월에 열병 오른 달구 새끼 마냥 잠만 비실비실 퍼 자려고 하는 걸 보니 오직 수면복인 잠복만 오지게 타고났는가 싶어 아예 이름을 잠복이라고 얼른 갈아치워야 할 판이었다. 이쯤에 생각이 미친 늙은 아버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쳐 올라 헛간 옆에 기대어 세워둔 빗자루 몽둥이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달려가 대번 냅다 아들 삼복의 다리통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가라는 장가를 안 가고 잠복만 오지게 타고났나? 맨날 잠만 퍼질러 자면 어떻게 되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듯 다리에 빗자루를 3개 얻어맞은 삼복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다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눈을 쓱쓱 비비면서 늙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방 무슨 일 났는가요? 무슨 일은 무슨 일? 진즉 났지 이놈. 잠복아, 너 장가 가라니까 이게 뭐냐? 무슨 영문인지 이제 알았다는 듯 삼복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집안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요? 장가를 가려면 철에 올릴 돈도 있어야 하고 예물 마련할 돈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 형편에 장가를 어떻게 가요? 삼복이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 삼복의 말이 하등 틀리지 않았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놈아, 그래도 장가는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요? 삼복이 말꼬투리를 슬그머니 잡아채며 마음속에 숨긴 무엇라도 있는 양 문득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렇다면 아랫집 과부는 어떤가요? 삼복이 불쑥 아랫집에 홀로 사는 과부를 말하는 것이었다. 시방 뭐라고?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랫집에 사는 과부는 젊어 청춘의 남편을 여의고 여태껏 혼자 살고 있었다. 16에 시집을 와 17에 혼자가 되었는데 지금 20살을 갓 넘긴 그 과부는 막 물올라 포동포동 야들야들 피어나는 사냐의 봄꽃과 진배 없었다. 거기다 전답도 많은 부자였다. 그 과부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온다고만 한다면 덥석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늙은 아버지 가슴에 대번 붉은 진달래 꽃불 번져 피어나듯 이글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거지 비단옷 꿈꾸듯 버러지 나비날개 꿈꾸듯 턱도 없는 꿈이요 환상이었다. 이놈아, 아랫집 과부는 부자이다. 영모도 반듯한데 너한테 오겠냐? 그 말을 들은 삼복은 금세 삶은 무시래기같이 시들해진 표정으로 한동안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돌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 하라는 대로 하시겠어요? 늙은 아버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들 삼복에게로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